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4월 2일에 시행된 국가직 국업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 공무원 시험도 5과목에 총 100문제가 출제되었죠. 그 중에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2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1.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이 문장의 키워드는 가족 공동무덤의 커다란 목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목곽 앞에 쌀을 담은 항아리를 두었다. 자, 이 나라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옥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선택 지문 4개 중에서 옥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민며느리제가 키워드죠. 바로 이 나라는 옥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시험에 20번 이상 나왔던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키워드는 사출도죠. 네, 이 나라는 만주에 있었던 바로 부여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존재했다. 이 소도 신성구역이라는 이 키워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네, 바로 삼한이라는 초기 국가, 초기 연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제천 행사는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연결해서 동해, 무천, 동무 이렇게 여러분 배웠습니다. 고구려는 고동, 고구려는 동맹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셨죠. 무천이라는 나라는 무천을 행했던 나라는 바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옥저를 보고서 보기 중에서 옥저를 찾는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셨을 텐데요.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가 궁금하실 겁니다. 난이도란 어려울란 쉬울리, 얼마나 어렵고 쉬운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요. 난이도는 선생님은 쉽다고 생각해도 학생이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 기준을 작년에 제시했었죠. 자, 문제 난이도를 판정하려면 여러분과 함께 중간 지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게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거는 별 5개다, 별 4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응용해서 문제 난이도를 2010년 이후로 시험 문제에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했는가, 출제위원이 얼마나 관심 갖는가에 따라서 수업생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고 이것을 빈출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별 5, 4셋, 2, 1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빈출 1급이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시험에 최소한 출제위원으로부터 10번 이상 관심 받았던, 빈출 2급은 5번 이상, 빈출 3급은 3번 이상 주목받았던 내용을 빈출 1, 2, 3급이라 표현했고요. 그 외로 지난 2010년 이후로 12년 동안 단 2번 출제되었다. 혹은 한 번 정도 지엽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빈출 4급, 5급 이렇게 해서 제가 심화사 시간에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빈출 1급부터 빈출 5급 사이의 시험이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난이도를 측정한다면 먼저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 제시문,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옥저의 가족 공동무덤은 무려 시험에 26번이나 나왔습니다. 분명히 10번 이상이죠. 그래서 빈출 1급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외워야 한다라고 자주 강조드렸는데요. 700개 채 되지 않는 개수입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서도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 1번 민며느리제는 얼마나 출제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보였는가. 2010년 이후로 총 2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역시 빈출 1급이죠. 빈출 1급의 조건 제시문을 두고 선택 지문 중에서 역시 빈출 1급의 정답을 찾는 매우 쉬운 문제였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잘 학습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읽으면서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오른쪽에 X를 연필로 쳐두고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보기에서 때로는 맞는 것으로 착각해서 긴장을 해서 오답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X를 찾아라입니다. 첫 번째,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전북 익산 미륵사지라는 곳에 석탑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정림사지, 부여에 있는 정림사라는 절터입니다. 여기는 백제의 5층 석탑이 있다. 소위 소정방탑이라고 불리우는 평제탑이라는 내용. 자, 정림사지 5층 석탑 역시 맞는 내용 동그라미입니다. 3번,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는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의 세 번째 수도에 죽어서 왕이나 고관들이 만들어진 바로 그 무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무덤이 있느냐? 굴식 동굴방 무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계단식 돌방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백제 첫 번째 수도인 서울 한성백제 송파에 있는 바로 그것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요. 이것은 온조라는 왕이 저 고구려의 혈통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능산리 고분군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고쳐야만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무령왕릉에는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다. 무령왕릉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죠. 1971년에 발굴했을 때에 거기에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나라 고대 고구려신라 백제 중에서 유일하게 왕의 주인을 아는 무덤이 되겠다. 그래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바로 문영왕릉 지석이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문장을 찾아라. 정답은 3번 능산리 고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떠합니까? 자, 문제에서 조건문은 없었고요. 정답이 3번인데요. 이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책, 유명한 책이 있죠. 네, 출제 비밀 노트라는 책에 보면은 빈출 3급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평소에 대비하셨던 분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첫 번째, 사관은 교지를 작성하였다. 사관원이라는 단어와 교지를 작성한다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사관원은 간쟁을 하는, 왕에게 간언을 하는 기관이고요. 교지를 작성하는 기관은 조선시대 때 바로 예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성부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한성부는 오늘날 서울특별시를 말하죠. 서울특별시 행정과 사법도 담당했던 바로 그런 기구인데요. 시정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서 만들죠? 네, 춘추관이라는 기구에서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므로 두 개는 어울리지 않아서 X입니다. 세 번째, 춘추관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장 맞습니까? 네, 춘추관과 외교문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춘추관은 시정기 등을 통해서 조선 왕조실록을 만드는 기구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외교문서를 만드는 기구는 어디입니까? 평소에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승무원이라면, 스튜어드 또는 스튜어디스라면 여러분들 승무원에 니은 하나 더 빼면은 승무원이죠. 승무원이 외국을 나가죠. 그래서 외교문서는 승무원이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역시 춘추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성종원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자, 성종원 할 때 여기서 성은 오를 성자를 쓰는데 왕과 관련됐다. 수업 시간에 말했죠. 국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바로 그런 기구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조선 2대 정종 때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청에 대해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난이도는 어떠한가? 조건 제시문이 없이 정답으로 찾아 들어갔는데요. 성종원은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12년 동안 시험에 5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빈출 2급, 그래서 어렵지 않은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문장이 7줄 길게 사료를 줬습니다. 이 중에 키워드는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아하, 이거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아시죠? 네,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에 만들어졌죠. 아래 1, 2, 3, 4 선택 지문 중에서 독립 임시정부를 찾아라입니다. 외교운동을 위해 미국의 구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구미위원회가 힌트죠. 네, 미국 워싱턴에 이승만 등이 있었던 바로 이 내용은 너무나 쉬운 임시정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볼까요? 2번, 비밀결사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독립의군부라는 키워드는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라는 사람 등이 만들었다. 정답과 상관이 없죠. 3번, 이인영, 허위 등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네, 1908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바로 직전 1907년 12월에 우리나라는 이 정미의병이라는 것이 발생했죠. 1907년 7월에 군대 해산이 있고 나서 생겨났던 바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4번, 영국인 베델을 발행으로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졌다. 대한매일신보와 가까운 단체 이름은 네,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임시정부 1번. 여러분 이렇게 찾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 난이도를 볼까요? 자, 조건문인 이 박스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이 무려 15번이나 나온 빈출 1급 별 5개입니다. 평소에 강조 많이 했죠? 자, 다음에 정답문 1번 구미위원부는 시험에 몇 번 나왔느냐? 2010년 이후로 역시 5번 출제되어서 빈출 2급입니다. 별 4개에 해당하니까 별 5개의 지문을 주고 별 4개의 정답을 찾아라 라는 그런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틀린 분들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가나 성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성녀는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부석사를 창건했다. 부석사 문무왕 때 왕에게 조언을 했다. 너무 쉽죠? 네, 바로 부석사 하면은 이 성녀는 의상스님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알았을 겁니다. 나 진골 귀족 출신의 대국통을 연임하고 아래 황룡사 구청탑 건립을 건의하였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선덕여왕 때 내용이죠. 이분은 자장스님입니다. 자, 이 두 분에 대해서 가나 나를 보고 밑에 보기 1, 2, 3, 4 중에서 맞는 선택 지문을 골라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의상스님이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두고서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말했다. 의상스님의 일심사상이 아니죠? 일심사상 하면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원효스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가는 화엄 일성 법궤도를 만들었다. 네, 의상스님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화엄 일성 법궤도. 중국이 깜짝 놀랐다라는 매우 뛰어난 명저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쉽게 찾았습니다. 3번 볼까요? 왕 오천축 국전이라는 여행기를 자장스님이 만들었다. 아니죠. 왕 오천축국, 갈왕 오천축, 인도, 내가 인도를 갔다 와서 남긴 기록이다. 통일신라 시대 때 유명한 해초스님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나라는 스님 자장은 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시하였다. 교관 겸수하면 이 유명한 키워드는 고려시대 전기에 있었던 유명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비교해보면 맞는 문장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난이도는 어떠한가? 첫 번째 이 박스문에 있는 부석사 의상스님은 무려 시험에 16번이나 출제돼서 평소에 빈출 1급 별 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2번인 화엄일성 법궤도는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2010년 이후로 무려 18번이나 나왔습니다. 역시 빈출 1급입니다. 별 5개를 주고 별 5개를 찾는 매우 쉬운 문제였다고 해설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왕은 누구인가? 대조영이 죽고 나서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가라고 했다. 즉 대조영 고왕의 아들 이름은 너무 쉽죠? 네, 바로 무왕이 되겠습니다. 무왕은 당시에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기 1, 2, 3, 4 선택 지문 중에서 무왕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수도 옮긴 사람 하면 두 명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거의 90% 정답은 문왕이 되겠습니다. 상경성은 자, 중경성에서 위 상경으로 갔다가 아래 동경으로 이동했다. 3번 이동한 이 사람 바로 문왕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2번, 해동성국이라 불리우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너무 쉬운 키워드죠. 해동성국, 바로 10번째 왕 선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문유를 시켜서 당나라 등주 산동성을 공격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 장문휴.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왕이 떠올랐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의 도읍을 정했다. 최초로 발해를 권고한 사람은 바로 대조영 고왕이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바로 무왕을 여러분들이 해독하고 보기에서 무왕을 찾으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전에 얼마나 많이 출제되었고 출제위원회 관심을 끌었던가. 2010년 이후로 총 8번 출제되었던 빈출 1급 별 4개가 되겠습니다. 정답문은 시험에 장문유가 벌써 1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빈출 1급 별 5개입니다. 별 4개를 주고 별 5개를 고르게 하는 매우 쉬운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 가라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잘못된 것을 골라라입니다. 첫 번째, 조선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 경국대전, 무려 시험에 34회나 나왔던 빈출 1급 중에서도 S급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어느 왕 때 완성됐을까요? 네,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됐습니다. 시장은 세조 때였는데요. 성종 때 완성이 되고 조선시대에 3번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로 개정은 성종 이후로 영조시대 때 몇백 년이 흘러서 헌법이 너무나 많이 낡았다 개조를 하고 속대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의 손자 때인 정조 때 다왕 때에 대전통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자, 두 번째 개정에서 조선의 3번째 헌법을 만든 사람은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고종 때에 대원군이 이 헌법을 바꾸어서 3번째 개편을 하고 대전회통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국대전, 조선의 2번째 헌법 이름은 속대전, 3번째는 대전통편, 4번째는 대전회통이 되겠습니다. 이 왕 성종에서부터 영조, 정조, 고종, 흥선대원군까지 밑에 보기에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정답 찾기가 되겠습니다. 1번, 가 왕은 홍문관을 두고 집현전을 계승하였다. 홍문관이라는 키워드는 바로 세종 때에 집현전을 만들었으나 세조가 없애버렸죠. 그래서 성종이 다시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서원 대폭 정리한 사람은 2명인데요. 한 명은 바로 이 영조가 되겠고요. 또 한 명은 대원군이 되겠는데 나아가 영조이고 역시 영조로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했다. 자, 화성 축조 오늘날 수원에 있는 거죠. 이 왕의 이름은 바로 정조인데 다가 맞기 때문에 서로 호응되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삼정 이정청은 저 유명한 바로 1862년 진주밀란 때, 임술련 봉기 때, 철종 때 만들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철종은 다른 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를 볼까요? 이 조건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핵심을 잡아서 대전회통이라 고종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16번 나왔습니다. 역시 별 5개 빈출 1급이고요. 여기와 다르게 4번의 삼정 이정청은 시험 문제에 12년 동안 16번 나왔습니다.
빈출 1급 별 5개가 되겠습니다. 별 5개 문장을 두고 별 5개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쉬운,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예측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중종이라는 왕 때 조광조라는 사람이 개혁을 시작해서 혈량과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가짜로 중종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위훈이라고 해서 삭제, 그들의 공훈을 박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로 이 조광조 일파를 밀어내었던 훈구파의 이 사화를 우리가 조광조 제거된 것을 쉽게 여러분들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암기하는 방법, 조광조를 음해하기 위해서 풀잎에다가 꿀로서 주초위왕이라고 새겼더니 벌레들이 파먹었는데 중종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훈구파들이 주초 합치면 한자로 조라는 한 글자가 나오죠. 보십시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하늘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너무나 기묘한 일이라는 식으로 암기하자 그랬죠. 기묘사화. 아래 보기 1, 2, 3, 4 중에서 기묘사화는 2번에 있네요. 자, 조건만 풀면 밑에 있는 1, 2, 3, 4는 그저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갑자사화는 무엇입니까?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그의 엄마 생모가 폐비가 되었던 바로 이 사건을 두고서 연산군이 화를 내어서 주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화가 갑자사화였죠. 자, 그 아래에 있는 3번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최초의 사화로서 연산군인 1498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생겨났던 사화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을사사화는 마지막으로 조선 명종 때 유님과 윤원영 일파가 서로 견제하면서 싸움에서 일어났던 대윤과 소윤의 갈등에 의한 바로 사화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화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평소에 제가 매우 강조해 드렸죠. 난이도 볼까요? 이 조건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평소에 위훈삭제가 시험에 11번 나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기묘사화다라는 빈출 1급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요. 이 기묘사화는 시험에 12년 동안 13번 나왔던 빈출 1급이 되겠습니다. 별 5개 빈출 1급을 주고 별 5개 빈출 1급을 찾는 문제, 매우 쉬운 조건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입니다. 자, 굉장히 긴 조건 제시문 사료를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인데요. 가 이 문장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왕에게 바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죠? 몇 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신라 고구려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고 정립한다. 삼국에 대한 책을 썼구나. 삼국사기 김부식의 서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꽤 자주 나왔던 바로 조건 제시문 사료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시의 발해가 북쪽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 대시, 대조영의 발해가 있었다라는 글을 최초로 썼던 분은 조선시대 때 유덕공이라는 분이 썼던 발해고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나는 유덕공의 조선시대 발해고,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중에서 보기 1, 2, 3, 4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첫 번째, 가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했다.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죠. 이것을 쓴 분은 고려시대 때 이교보라는 분의 동명왕편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작성했다. 이것은 이련 스님이 만들었던 삼국유사라는 책이죠. 그래서 가는 삼국사기인데 1번과 2번의 가는 동명왕편과 삼국유사니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3번.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영토를 넓혔다. 발해라는 나라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와 우리 옛날 부여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발해고라는 내용이 맞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도 마저 볼까요? 나는, 즉 발해고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이르는 내용이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성종 때 썼던 바로 그 책이 되겠습니다. 동국 통감이죠. 그래서 4번은 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쉽게 정답 3번을 찾으셨을 걸로 믿어지는데요. 난이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앞에 삼국사기 서문은 시험이 무려 13번이 나왔습니다. 역시 별 5개, 빈출 7. 준비가 제대로 된 분이라면 쉬운 문제다 이렇게 조건문을 느꼈을 겁니다. 정답 문장은 자 3번 나 만주지역까지 넓혔던 이 내용이 발해고 내용이라는 것은 2010년 이후로 시험에 3번 보입니다. 빈출 3급 별 3개가 되겠습니다. 별 5개를 주고 별 3개를 고르는 조금은 많이 쉽지는 않은 그러나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해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굉장히 긴 제시문을 줬죠. 이 중에서 한 줄만 선택한다면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 실학자 중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얘기를 한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분을 꼽는다면 성호이익이라는 분은 토지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업전이라는 걸 주고 하한선 밑으로 못 팔게 한다. 하한선을 정해둔 한전론을 말하는 사람은 이익이고요. 자, 이 문장처럼 더 이상 토지를 많이 못 갖게 한다.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갖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전론을 말했던 사람은 바로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기 1, 2, 3, 4 선택 지문 중에서 박지원에 관계된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1번 반개수록, 반개라는 호를 가진 유형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반개수록. 그는 실학자의 선구자였죠. 두 번째 성호사설, 호가 성호였던 이익이라는 사람의 저서입니다. 세 번째 열하일기, 바로 이 박지원이 중국 청나라의 연행사로 함께 갔다가 만들었던 기록이 되겠죠. 박지원의 저술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목민심서, 너무 유명하죠. 정약용 선생님이 썼던 지방관들에 대해서 목민, 백성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쉽게 3번을 찾았을 텐데요. 이 문제의 난이도를 한번 보자면요. 조건문이 시험에 4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빈출 3급의 별 3개인데요. 비교적 여러분들이 조금 잘 빨리 떠오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 제시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정답 문장은 열하일기라는 책은 시험에 11번이나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별 5개, 빈출 7, 쉬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를 박지원이라고 해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11번. 자,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으로 갑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이렇게 내려와서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시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1910년 한국 병합에서부터 1919년 3월 1일 3.1운동까지 이것을 우리가 무단정치기간이라고 말하죠. 자, 선택 지문 1, 2, 3, 4 중에서 바로 이 무단정치 1910년대 정답을 찾아라입니다. 1번 토지조사령이 공포되었다. 일제시대 경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토지조사령 언제입니까? 1912년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제의 법령입니다. 1912년 바로 무단정치기간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창씨개명 조치가 시행되었다. 창씨개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이름조차도 일본식으로 창씨, 성씨를 김씨, 이씨, 박씨 바꾸라라는 내용이 1940년에 있었습니다. 초등교육기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를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국민이란 말은 중국의 일본의 천황의 황국신민이라는 말의 줄임말이 되겠는데요. 일본의 천황의 바로 그 백성들이다라는 뜻을 가졌던 아주 나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국민학교 1941년 일제의 강압정치였습니다. 4번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졌다. 자, 너무 중요한 법이죠. 1938년 일제가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10년대는 정답은 1번 하나 돋보입니다. 난이도는요. 조건문이 이 내용 3.1운동 등이 7회 나와서 빈출 2급 별 4개였습니다. 정답인
토지조사령 공포는 시험에 2010년 이후로 10번 나와서 별 5개, 빈출 1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장 중에서 그는 한국국민당을 이끌었다. 그 나왔습니다. 한국국민당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김구 선생이죠. 자, 다음으로 남북 협상을 했다. 남북 협상하면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네, 저 유명한 1948년 4월에 김구 선생님이 떠올라야 되죠. 우리가 찾는 인물은 김구. 밑에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다. 두 사람이 떠올라야 되죠. 바로 이 한 사람은 여운형 선생이고요. 또 한 분은 김규식 선생입니다. 정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광복 직후 안재홍과 함께 건준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위원장 여운형 선생, 바로 1번과 같은 인물이 되겠네요.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3번, 무장항일 투쟁을 위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하와이에 만들었다. 너무 중요한 분이죠. 이승만과 함께 있었던 라이벌 박용만이라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4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반대운동, 즉 반탁 통치운동을 얘기했던 바로 이분은 김구 선생님이죠. 그래서 정답은 김구 선생님을 주고 김구를 찾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인데요. 난이도는 자, 이 조건문 남북협상이라는 단어가 이미 시험에 이 하나만 해도 19번이나 나왔습니다. 김구는 남북협상을 통해서 빈출 1급 별 5개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을 겁니다. 자, 정답이 되는 문장 반탁 통치운동,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시험에 12년 동안 6번 나와서 별 4개, 빈출 2급이 되겠습니다. 빈출 1급의 힌트를 주고서 빈출 2급을 찾는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13번. 재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재헌 국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죠. 1948년 5월에 선거를 해서 50선거로 만들어서 2년 동안 1950년까지 했죠. 그 후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항상 2대부터 지금까지는 21대까지 국회의원 임기는 똑같이 4년인데요. 이때만 2년 했습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있었던 앞에 아래에 있는 1, 2, 3, 4 중에서 정답을 찾아라입니다. 첫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키워드 너무 중요하죠.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다음 달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반민족 행위가 뭡니까? 친일파를 의미하죠. 자, 친일파를 먼저 색출하자. 바로 1948년과 50년 사이에 있었던 1948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반대했다. 한일 기본조약은 바로 우리나라 3공화국 박정희 시대 때 1965년에 있었던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과 거리가 멉니다. 3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1972년 7월 4일 날 남북이 공동 발표했던 내용이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었던 사람은 유신헌법의 주인공, 바로 4공화국의 박정희 정부 1972년 12월에 공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첫 번째 치적을 꼽는다라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얼마나 출제위원이 평소에 관심 가졌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됐느냐. 자, 조건문 이 재헌국회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빈출 2급으로 6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헌국회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정답 문장 바로 1번 반민특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2번이나 나와서 매우 주목을 받았던 빈출 1급 별 5개입니다. 그러므로 빈출 별 2급에 별 4개를 주고 별 5개를 찾는 역시 출제가 예견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했다. 고종이 1863년에
어린 10대 초반의 나이로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가 실질적 권력을 장악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원군이죠. 쉬운 문장입니다. 그가 1866년에 병인 박해를 일으켰다. 두 개의 단어만 봐도 그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아래 선택 지문에서 흥선대원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보빙사는 자, 보답에 의해서 미국에 갔던 외교 사절단입니다. 어떤 보답이냐? 우리나라가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미 우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고 나서 바로 1882년의 일이었는데요. 그 후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민영익 등이 방문했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보빙사를 보면은 고종임금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1863년에 실권을 갖고서 딱 10년 있다가 1873년에 왕권을 내놓았죠. 그리고 민씨와 고종에게 왕권이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고종이 되겠습니다. 2번,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설립하였다. 척화비는 자, 흥선대원군이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이기고 나서 그가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척화비를 세웠죠. 바로 흥선대원군이 정답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국경을 획정하고자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었다. 자, 영토에 대해서 다툼이 있자 국경을 구획을 확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다가 정계비를 실책하고 꽂았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숙종 1712년의 일이었습니다. 4번,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밑에 12사를 두었다. 자, 우리나라 고종시대 때 우리나라 통치는 영의정 아래에 기본적으로 2호 예병 형공조 6조가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외국의 문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더니 그 관청 이름을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한다. 1880년에 만들어졌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또한 고종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대원군 2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요. 자, 이 조건문 고종이 즉위한 후에 아버지가 실권을 장악했다. 시험에 6번 나옵니다. 빈출 2급 별 4개였습니다. 자, 정답 척화비는 지난 2010년 이후로 7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 4개, 빈출 2급. 역시 쉬운 힌트들로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첫 번째 백제 계로왕 장기 바둑. 이 역사적인 사료는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는 유명한 사료입니다. 도림이라는 사람이 선임인데요. 고구려 성녀가 바둑의 고수였는데 백제로 내려와서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저랑 한 수 하실까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도하면서 국가를 돌보지 않게 하여서 그 후 장수왕에게 연락을 주고서 쳐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죽게 되었다. 유명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장수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1, 2, 3, 4번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연도 외우라 그랬죠.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첫 번째 수도, 두 번째 수도 다음에 세 번째 수도였죠. 바로 국내성에서부터 세 번째 수도 평양으로 옮겨왔던 것이 고구려의 장수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회보장제도의 효시, 저 유명한 고구려의 고국 천왕 때 2세기의 일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힌트라고 늘 이 키워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을 몰아내었다.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 후에 세월이 한참 400년 흘러서 서기 313년에 고구려의 미천왕이 중국 낙랑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회복하였다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4번,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유역에서 물리쳤다. 왜군을 낙동강에서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딱 한 번 나오죠. 유명한 고구려의 광개토왕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을 주고서 장수왕을 찾는 문제 1번 쉽게 찾아졌습니다. 자, 평소에 얼마나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까? 난이도 이 조건문 백제 계로왕 이 내용은 벌써 시험 문제 10번이 나왔던 빈출 1급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 저서에 저의 교재에 다 빈출 1급 다
출제 횟수 10번 다 나와 있죠. 제가 해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제 해설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의아하시겠지만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여러분 금방 이해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문은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로 무려 시험에 24번이나 자주 나왔던 빈출 S급입니다. 빈출 1급 별 5개 중에서도 그 윗등급에 있는 별 7개 7성급의 호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16번 문화유산을 찾아라입니다.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의 맛배 지붕이다. 우리나라 주심포 양식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3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안동 봉정사 극락정, 두 번째가 영주 부석사, 세 번째가 예산 수덕사인데요. 맛배 지붕이라고 하니까 이 답은 안동 봉정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하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힌트로서 쉽게 경북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1363년 공민왕 때 만들어졌던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목조,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1번 서울 흥인지문. 서울 흥인지문은 바로 한양을 수도로 맺고 나서 저 동쪽에 만들었던 동대문을 흥인지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선 한양의 동대문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건물인데다가 이 3번은 주심포 양식은 맞지만 맛배 지붕이 아니라 팔짝 지붕이라는 게 시험에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4번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합천해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이름이 장경판전이죠. 조선시대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빈출 2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2번을 찾았습니다. 자, 예상 난이도는요. 평소에 예상이 시험 문제 5번 나왔던 빈출 2급 별 4개였습니다. 정답 또한 이 봉정사 극락전의 시험에 5번 나왔던 빈출 2급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빈출 2급이었고요. 바로 이름 안동 봉정사 극락전도 이전의 시험에 5번이나 나왔던 빈출 2급 별 4개를 주고 별 4개를 찾는 어렵지 않은 역시 쉬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단체는 서재필 등이 만들었다. 서재필이 가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너무 쉬운 조건문이죠. 이 두 개의 힌트를 통해서 찾는 단 하나만이라도 알 수 있는 단체는 독립협회죠. 이 둘을 보면 100% 독립협회죠. 밑에 보겠습니다. 교육입국조서를 작성해서 공포하였다. 교육입국조서는 저 힌트는 1895년 즉 가보 2차 개혁과 을미 3차 개혁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종께서 만들었던 교육입국조서입니다. 2번 영어문이 있던 자에 독립문을 만들었다. 자, 독립문 18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독립협회가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쉽게 찾아지네요. 3번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홍범 14조라는 키워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894년의 일이었습니다. 4번 일본의 빛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졌다.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만들었던 바로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연관된 것은 정답은 독립문. 난이도는요. 자, 2010년 이후로 시험에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 4개인 빈출 2급입니다. 독립문도 시험 문제 이전까지 3번 나왔던 빈출 3급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가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런 조건문이 시험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 무신 정권의 몰락과 공민왕 적이 중간에 있으려면 연도를 대충 알아야 되겠죠. 무신 정권은 고려시대 중반인 1170년에 이의방과 정중부가 무신의 난을 일으켰고 딱 100년 후에 멸망했다. 1270년 연도 외우라 했죠.
저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연도 외우라고 강조 안 합니다. 그러나 꼭 외우라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밑에 공민왕의 저기 또한 연도를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민왕은 원간섭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1351년 약 80년 만에 우리나라의 원나라 간섭이 몽고의 간섭을 우리가 물리쳤는데요. 이 기간 80년 사이에는 원간섭기라고 부르면서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렇게 부르는 충자 돌림의 왕이 6명이 있었습니다. 자, 아래 선택 지문에서 충자왕의 업적과 아닌 것을 구별하라는 내용입니다. 만권당이 만들어졌다. 책 만권이 있었던 중국 연경, 북경의 연구소, 충선왕의 업적이죠.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왔던 내용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동행성 설치, 정동행성은 바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할 정, 동쪽 동,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성은 관청 이름이죠. 바로 우리나라 충렬왕에게 주어졌던 과제였습니다. 3번 쌍성 총관부가 수복되었다. 쌍성은 저 우리나라 함경도 2개의 이 원주 위에 있었던 성 2개를 의미하는데 총관이라는 말은 몽고의 관청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몽고가 세운 이 관청을 누가 빼앗았습니까? 공민왕이 수복했다.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S등급 별 5개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민왕이 즉위하고 나서 공민왕이 수복했으니까 이 3번이 공민왕 때 바깥에 있으니까 옳지 않은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네요. 4번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제왕운기는 이성유가 썼던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책이었죠. 그보다 7년 전에는 바로 충렬왕 때 삼국유사 이른스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이른스님 그리고 이성유의 제왕운기 충렬왕은 매우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 찾아졌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난이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조건문에서 바로 이 무신정권의 몰락은 시험에 7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 4개입니다. 자, 정답 문장 바로 상승총관부는 시험에 16번이나 출제되었던 빈출 1급입니다. 별 4개 주고 별 5개를 찾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2문제 남았습니다. 문제 19번 밑줄 친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 이 나라는 전시과 하면은 3번 있죠. 첫 번째로 고려,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 후 목종 때 개정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전시과, 고려라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시비법, 자, 농사에서 배웠죠. 2년 3작의 윤작법, 그리고 이양법이 남부지방에서 보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서로서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번역을 했다. 이암의 농상지표, 이 힌트 다 하나같이 고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사지 선다 중에서 고려가 아닌 나라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3사를 두었다. 자, 3사는 우리나라 역사에 2번 나오죠. 한 번은 고려, 한 번은 조선입니다. 첫 번째, 고려에서는 재정을 운영하는, 즉 곡식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그 기구를 3사라고 한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2번째,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곡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조용조 3법 중에서 이 곡물 부과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너무 어려워하자 광해군 때 이제 집집마다 다 매기는 게 아니라 토지에, 즉 토지 밭에다가 세금을 매긴다, 전세화되었다라는 내용 매우 강조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동법입니다. 100년 만에 완성이 되었죠. 그러므로 고려가 아닌 조선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번 보겠습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둔 나라는 삼국 고대도 있었습니다. 통일신라도 있었고요. 바로 이 고려도 역시 10분의 1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세종 때 공법을 만들어서 연분구등법, 여러분 전분육등법 배웠죠? 그리고 인조 때 영정법, 이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바로 고려라는 것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소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다. 자, 여러분 행정 시간에 향소부곡은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져서 고려시대까지 있었고 조선에는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므로 바로 이 내용은 고려가 되어서 정답은 1, 3, 4는 고려가 되었으므로 조선 2번이 정답으로 여러분이 선택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볼까요? 조건문인 이 내용 중에서 농상집요라는 것만 봐도 시험에 12번 나왔습니다. 빈출 1급입니다. 전식과 말할 필요 없이 수십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무조건 별 5개 쉬운 힌트를 주었습니다. 정답 문장인 바로 이 곡물을 토지로 바꾸었다라는 것도 시험에 2010년 이후로 11번이 나와서 빈출 1급 별 5개 별 5개를 보고 별 5개를 찾는 평소 수업 시간에 제가 매우 강조했던 너무 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신미양룡과 가보 개혁 중간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 연도 문제라 그랬죠. 신미양룡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1881년에 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가보 개혁은 1894년에 김홍집 내각이 있었죠. 1871년과 1894년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 2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음 아래에서 한번 골라보라입니다. 을사늑약,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통감부가 다음에 설치됐습니다. 정미의병, 아까 말씀드렸죠. 1907년 7월에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고 생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가 독일의 상인이죠.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충남에 있었는데 그것을 도굴하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병인 양료부터 2년이 지난 1866년 더하기 2, 1868년이었습니다. 자, 정답으로부터 비교해 볼까요? 1905년, 7년, 68년 다 없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76년에 우리가 최초로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요. 이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6년이 지나서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 즉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조약을 맺었다. 아까 그 답대로 보빙사가 같다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1882년은 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체크해 볼까요? 이 조건문인 신미양료는 시험에 무려 23번이나 나왔던 빈출 1급입니다. 자, 가보개혁은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무려 66번이나 나왔습니다. 빈출 1급입니다. 이 빈출 1급의 힌트 2가지를 주고서 우리에게 정답을 찾아라 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시험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시험 문제에 3번 나와서 빈출 3급 별 3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해설을 들어보시니까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매우 쉬운 개념이죠. 평소에 제 교재에 이 숫자가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수를 알려면은 네이버 제 카페에 보면은 이 문장이 제 책 몇 페이지에 있는지 상세하게 수록해 놨습니다. 그 페이지에 가보면 똑똑 떨어지게 이 단어들이 이렇게 빈출 몇 번 나와서 몇 급이라는 것이 평소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해설이 아니죠. 살아있는 평소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23번 여러분 외우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했던 거니까 저랑 함께 공부하는 분은 이번 시험 20문제를 통해서 빈출 1, 2, 3급 벗어난 빈출 4급, 5급도 한 문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분석 통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문제, 시대, 분야, 형태, 조건, 제시문, 정답문, 난이도. 지금까지 해설해드렸던 20개를 한눈에 모아보겠습니다. 1번은 옥저시대의 통치사였습니다. 2번은 유네스코 문화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20번은 개화기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문제 형태는 조건, 제시문을 두고 1, 2, 3, 4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라가 17문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2번과 3번과 13번은 중간에 있는 조건 제시문 없이 곧바로 문제를 주고서 정답을 골라라 였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 중에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정답을 찾았던 내용이죠. 조선의 행정기구에 대해서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 형태였고요. 조건문을 주고 정답을 찾는 17개 문제 중에서 18번과 20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의 기간을 두고서 이 시기 중간에 있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상성 총과분하는 답을 찾거나 좀 전에 20번에 보셨던 바로 이 조미, 수어, 통상 조약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의 형태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조건 제시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무덤이 옥저다 시험에 26번 나왔습니다. 신미양요와 가볍게 여기라는 이 23번 나온 중간에 정답을 찾아라 라는 형태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10번에 이 박지원에 대한 한전론, 토지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실학자의 내용을 주고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비교적 빈출 3급, 시험에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예측이 안 되었다가 아니라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빈출 3급 별 3개짜리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장은 자 1번의 민며느리제부터 조미통상조약인데요. 정답이 빈출 3급 별 3개라고 평소에 수업에 말씀드렸던 게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아마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함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별 3개니까 당연히 외워서 100점이 나왔을 거고요. 대충 허투루 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암초가 되었을 확률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은 대부분 하인데요. 굳이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2번과 10번 이 내용 그리고 문제 유형상 18번과 20번이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대체로 문제는 평이했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제 수업 시간을 유심히 들었던 분은 무조건 100점이 나올 텐데요. 허투루 들은 분들도 요 몇 가지 문제만 주의하면은 다 무난하게 90점 이상 받았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도는 별 5, 4, 셋, 둘, 하나. 하나도 안 중요한 거. 1번, 빈출도 1급, 2급, 3급, 4급, 5급, 번외. 즉,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빈출 외 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건문에서 여러분 제 책에 보면은 빈출 1급 별 5개짜리가 656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조건문에 10개가 나왔습니다. 제 책 교재에 빈출 2급에 해당하는 게 1100개가 별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6개가 나왔습니다. 빈출 3급 별 3개가 있는 데서 1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전부 다 조건문에서 빈출 4, 5 등급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지문 보기 1, 2, 3, 4 중에서 별 5개가 11개, 4개가 5개, 별 3개가 4개 나왔습니다. 별 3개, 2개, 2개, 1개는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계해 보면은 별 5개에서 21문장과 별 4개에서 11문장, 별 3개 여러분들에게 1049개의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5문제 다 차질 없이 체크가 가능했을 겁니다. 즉 빈출 1, 2, 3급에 있는 이 내용이 2800개인데요. 이 중에서 2800개에서 모든 문장이 시험 문제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2800문장 유심히 보기, 이거 한 달 안에 3번, 5번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 시험 그냥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공부하는 여러분이 요령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 고득점 하는 방법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자, 평소에 제 수업 들은 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처음 제 해설을 듣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단기 고득점을 하려면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출사표 한국사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이 출사표라는 이 교재는 최근 12년간 2010년 이후로 출제되었던 4,000문제를 제가 전부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 자, 첫 번째 고조선 파트가 나오는데요. 문장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문장 하나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2012년
서울시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2010년 이후로 4,000개 문장에서 제가 삼국유사라는 글이 몇 번 나왔고 단군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지 보니까 6번, 13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단어 뒤에다가 숫자를 써놨습니다. 2010년 이후로 13번이나 시험에 나왔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빈출 1급이다. 빈출 2급이다. 그런 힌트를 교재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거는 빈출 1급이네, 2급이네, 외워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빈출 1급이 약 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700개 중에서 이번에 10개, 11개, 21개 문장이 나왔던 겁니다. 황금족보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시험에 나올 것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컴퓨터로 제가 4,000문제에 2만 개의 문장을 다 정리했더니 여러분이 90점 이상 받으려면 2,800개의 문장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130페이지짜리 얇은 책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출제 비밀 노트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빈출 1급, 2급, 3급, 4급, 5급 순서대로죠. 빈출 1급 총 책 페이지를 130페이지까지 넘어가면 656개의 문장, 전체 1.6% 정도 됩니다. 빈출 2급은 선생님 몇 개나 됩니까? 1,100여 개쯤 됩니다. 전체 분량의 2.7%고요. 빈출 3급이 1,049개, 2.6%입니다. 합치면 약 7%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출 4, 5급을 심화사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약 2,000개가 되겠습니다. 급하게 시험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빈출 1, 2, 3급 합쳐서 2,806개 이 문장만 여러분이 알면은 이번 시험에서 전부 다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부하는데 선생님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빠른 사람은 한 달이면 됩니다. 천천히 해도 2달이면은 빈출 1, 2, 3급 여러분들이 넉넉 잡고 2달이면 공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알짜배기 제발 공부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수험생들이 한국사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너무나 한국사 책 분량이 두껍습니다. 제가 기본 교재 두께를 재어보니까 6cm입니다. 40만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40만 개의 단어 중에서 암기해야 될 게 4만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40만 개 문장 중에서 암기할 단어 4만 개가 있는데요. 이 4만 개 중에서 지난 12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앞으로도 안 나올 내용이 88%입니다. 빈출 1, 2, 3, 4, 5등급이 12%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35,000개, 약 88%를 접고 12%만 암기하면 되고요. 빈출 1, 2, 3, 4, 5급 중에서도 4, 5급은 시험에 이번처럼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럼 시험에 꼭 나오는 빈출 1, 2, 3급만 외운다라면 여러분들이 7%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7%가 몇 개냐? 2,800개입니다. 여러분 2,800 단어만 복습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다 아는 문장이 나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핵심을 잡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공부하시고요. 꼭 이 출제 비밀 노트라는 책, 출사표라는 책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